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 투tal 솔루션의 유진열입니다. 자, 5월 7일 일요 경마에 대한 예상평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안성권 위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일요 경마도 주로가 최대 변수가 될 겁니다. 자, 토요 경마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토요일 날까지는 비가 많이 오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아마 주로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아마 선행인데 지난주도 토요일 날 비가 올 때는 선행이 그대로 꽂혔다가 일요일 날은 비가 그치고 나니까 안쪽이 무거워져 가지고 상대적으로 외곽이 가볍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죠. 양쪽으로 흘러 내려가다 보니까 안쪽이 아마 좀 불리한 여건이 돼 가지고 외곽이 그냥 다 들었죠. 외곽 선입 선행 이런 말들이 쉽게 들었는데 오늘은 어떨지 일요 경마 오전 중에 주로 상태를 보고 그 흐름대로 쫓아가십시오. 외곽이냐 안쪽이냐 그거는 현장에서 보고 팬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고 같은 능력이라면은 그 잘 꽂히는 쪽 외곽이 잘 꽂히면 외곽에 있는 말을 대가리로 안쪽에 뭐 일단 센 말 보는 말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조합을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로가 최대 변수가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1경주는 6등급 1200 3세마필들의 경주인데 6번마 베스트 클론이 가장 빠릅니다. 지난번에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 두 번매로 따라가서 입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가장 빠릅니다. 한센 자만데 한센 특유의 그 스피드가 나오는 말이고요. 7번마 글로리앤 아너 역시 지난번에 3차까지 올라오면서 이것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말이고요. 자, 나머지는 뭐 8번 승리공주, 3번 하얀 태양, 5번 다운디 뭐 그런 말들입니다. 아니님 6번마 베스트 클론 같은 경우는 이런 구매 편성이니까 보는 거지 흥건하면 이거 안 되는 마필. 왜냐면 뒤도 안 들어가는데 경주 편성을 너무 잘 만났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돼요. 현행 가면 또 잡을 마필도 없어요. 전부 뒤에서 올라와야 돼. 승리 공주 같은 경우는 그냥 정준이나 정균이나 문정균이나 정준이나 보면은 최고 작은 마필 왜 나오면 뛰냐고 한 번만 딱 수포 해보고 그 다음부터 길게 지그로 보강해주면 되거든. 나올 때마다 채찍대고 원아치비도 또 뛰어. 원아치비도 그럼 이거 440kg짜리 이거 좀 또 빠져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 뭐 6번 7번 인정해야 될 것 같아. 그냥 단통으로. 왜냐면 뭐 6번 놓고 그날 또 여러 가지 또 빵꾸 나는데 6번 7번 좋습니다. 없어요 말이 솔직히로. 자, 6번 베스트 클론 단독 선행. 자, 여기에 7번 글로리 앤 아너 지난번에 선입권에서 상당히 많이 버텼죠. 이것도 말이 조금만 합니다. 이것도 410kg짜리 근데 말인데. 이거는 군생이 좋아. 그리고 이게 7번이 생구면에서 많이 뛰었어. 일단은 뭐 요것도 지난번 경기가 많이 붙었다. 뭐 주로도 확인을 하실 겸 이 경주는 가볍게 하는데 요걸 놓고 어차피 6 놓고 이것저것 다 팔리는데 6번 7번 막건 좋습니다. 6번 7번 막건 일단은 주력으로 공략하시고 나머지는 현장에 봐서 한두 마리는 패전을 스스로 받쳐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경주로 갑니다. 국산 6등급 1200m 3세 이하의 마필, 3세 마필들의 경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우리 안성근님이 한 마리 노리는 마필이 있어서 추천 레이스로 선택을 했고요. 당일 배당판은 아무래도 3번 가나드림이 지난번 입상했기 때문에 3번이 조금 더 팔릴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큰 능력 마필은 아닙니다. 26조에 3번 가나드림 그리고 6번 6포인트 안토니오 기수가 무섭습니다. 얘는 순발력 있는 마필이죠. 일단은 주로의 덕을 본다면은 6번만 6포인트도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되겠고, 자, 나머지는 그만합니다. 7번만 블루아치는 선행력만 있고 11주 만에는 공백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마필로는 2번만 누리태양이라는 신마가 있는데 8번만 테스타 블루하고 같은 신마인데 8번만 테스타 블루는 테스토마타의 자마 좀 늦답니다. 테스토마타의 자마들은 좀 늦게 나오고 이 마필이 토요일날 나왔던 대지의 여걸입니까? 오늘 나오나?
그 마필이 형제 마필인데 스피드가 너무 떨어지는 마필입니다. 반면에 이 보면 누리태양 12월 달에 주행검사 때 발주가 또 제대로 안 됐죠. 그리고 지난 4월 14일 날 또 나와서 고개 하면서 조금 주춤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만은 마필 스스로 물고 튀어가는 그 대하시라 그러나요? 스스로 끌고 가는 그 힘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마이티지, 문학태피, 춘산, 자상위군의 휴양마들하고 같은 경주였는데 순위는 비록 하위권에 랭크되었습니다만 걔네들하고 춘산 뭐 이런 마이티지 상위군의 말들하고 같은 대등한 모습을 한번 보일 정도로 출발은 한 박자 꾸덕했습니다만은 중반에 말이 알아서 물고 가는 그 힘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누리태양 이것도 충분히 되는 마필이고요. 자, 안현님. 그 위원이 너무 설명 잘 해주셔가지고 이번만 누리태양은 출발이 관건입니다. 이거 마필 출발만 정상 출발만 하면은 성장 기대치 있는 마필이고 6번 맛 누포인트도 안토니크스가 이번 주 저기로 굉장히 잘 해놨어요. 편한 걸 수 있는 마필 7번 맛 블라치도 오늘 수요일까지 좋게 봤는데 오늘 아침에 좀 저기가 조금 그래. 그래서 7번 맛 블라치는 좀 오늘까지 금요일까지 조교를 보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의 폴트는 2번 누리태양입니다. 우리 안성원님이 내신 노래는 마필은 2번 누리태양 10만 아마 이 기도처럼 많이 밀리겠습니다만은 배당을 한번 노려본다고 하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 문병기 조교사 21조 문병기 신임 조교사는 말되면 때립니다. 그러니까 신임 조교사들은 말을 보면 아끼지 않고 때리니까 그 배당권의 흐름도 대신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고요. 여하튼 현장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3경주로 갑니다. 국산 6등급 1300 6등급에 1300. 자, 일단 3살짜리 일본 원평축제 지난번에 선입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이 마필은 기본 순발력은 단연 돋보이는 마필 1번 게이트 홍대유 조교산의 5번마 새로운 빛깔하고 같이 나왔는데 새로운 빛깔은 좀 뒤에서 오는 말이고 그러나 김옥순 기수가 칼을 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김옥순이가 이 칼을 갈고 나온다. 새로운 빛깔 걸으면 변화가 조금씩 오고 있는데 이게 추입이 통하는 주로 그리고 얽히고 설키고 한다면은 새로운 빛깔도 됩니다. 6조 2마리 다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8번은 시크릿 왕자. 참 이거 생각보다 생김새에 비해서 이게 걸음발이 안 나오는데 신흥철 기수한테까지 고삐가 돌아갔습니다. 또 조금은 긴장을 하셔야 되겠고요. 4번은 달맞이. 조금은 더 있는 말. 뭐 이 정도인데 아니요. 1번만 온평축제는 체형도 좋고 1번 게이트 또 선행 갈 수 있는 경주 편성. 지금 선행 가면 지금 6번만 매직 모카선이 괴롭히는데 매직 모카선은 지가 알아서 쓰는 마필이고 온평축제는 그 조상범 기수가 병합원을 축구를 잘 해놨기 때문에 힘도 좋고 선행을 돌 수 있는 마필. 유로 강자는 주행 거부 악기수가 그 전까지는 조교를 잘 했는데 이 마필이 몇 달 전부터 주행 거부 악기수가 조교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빛깔. 나 이거 미치겠어. 가져가시면 돼요. 동반도 돼요. 아이, 열심히 가서. 한 마방이더라도 마주가 틀리면은 상관없습니다. 괜히 옆에서 이렇게 경마신들 보면은 연대 따지고 뭐 따지고 그런데 기수들이 자기도 가기 바쁜데 연대 따질 시간이 어딨냐고. 나 미치겠어. 그 마주가 틀리면 한 집 봐도 상관없어요. 그 시크릿 왕자는 조교는 잘하는데 이건 좀 뭔가 좀 어설픈 주행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경주 편승 또 꺾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신형철인데 배당이면 메리트도 좋죠. 내가 볼 때 형철 또 앞에서 붙어버려. 지난번에 스타트가 많이 보강이 됐어. 그래요. 자, 이번 경주는 1번 원평축제 1번 게이트에 선입 다 됩니다. 1300에서 이미 검증된 말 상대들도 약하고요. 뭐 상대 선행만 6번 매직 목까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얘는 1200 잘 안 되는 말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리고 원평축제 최악이가 타다 버린 마필들은 가능성이 없으니까 되겠다. 그러니까 매직 목까지는 버려버리고요.
자, 일본 온평축제를 놓고 홍대 유적 유산의 오버마 새로운 빛깔도 됩니다. 그리고 8번 시크릿 왕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자, 사경주로 갑시다. 자, 국산 5등급에 1300. 자, 비슷한 마필들의 다소한 혼전인데, 자, 일단은 되는 말이요. 비슷한 마필들 많습니다. 2번 깡돌이, 3번 희망오름, 4번 와일드 러너, 5번 리치게이트, 7번 테이크머니, 7번 에이스티아라, 8번 클레어 베스트, 9번 용천지사. 딱히 뭐 되고 안 되고 이런 말은 없습니다. 자, 일단은 2번 막 깡돌이, 이거는 뭐 또 가져가십시오. 김옥순 기수가 지난번에 히든 블레이드하고 같이 뛰었는데, 히든 블레이드가 제가 요거를 히든 블레이드를 승부 마필로 가져갔는데, 히든 블레이드가 선행을 못 가고 따라가니까 김옥순 기수 깡돌이가 히든 블레이드를 넘어갔어요. 그 조금 오버하는 바람에 무너졌지. 안 그러면 그때 고칠 뻔했습니다. 그 전처럼 참고 오다가 마지막에 한 발 썼으면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깡돌이 이건 5살짜리 한 마리지만 의외로 근성이 있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3살짜리 5번 말 리치게이트. 이건 2착 승급해서 부담이 또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6번 테이크머니는 글쎄요, 이거 예전에 안토니오 기수가 한번 몰고 들어오고 지금 다비드 기수인데 지난번에도 팔렸는데 깡돌이하고 같은 편성에서 무너졌죠. 7번 에이스디아라. 이것도 3살짜리로 걸음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말이고, 여기서 문제는 8번 클레어베스입니다. 이게 아마 당일 인기 1위마로 떠오를 수 있는데 저는 인정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포르트 캠프 자마, 제가 전형적으로 싫어하는 말이 포르트 캠프 자마인데 지난번에 혼행을 안 가고 따라가서 은혜하고 밥맛인 차이 접전인데 끝걸음이 오히려 덜어 나왔습니다. 따라가니까.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여기서 가장 빠른 마필로 평가되는데 8번 클레어베스트. 최근에 뛰었던 편성이 셉니다. 3살짜리 강자들. 1월달에 영영사스 금빛맛 편성이었죠. 지난 2월달에 렐리킹 클라우터, 나올고니가 레이스 그렇게 빨리 끄는 레이스. 지난번에 컴플리트 은혜. 괜찮은 편성이었습니다. 이번 경주에 나오는 말들보다 좀 더 센 편성이었는데 저는 8번 클레어베스트 좀 세게 보고 싶은데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우, 저도 세게 봐요. 왜 그러냐면은 클레베스터가 정준이가 그때 휴학이 있어가지고 육군에서 한번 돌아온 일이 있어. 1300. 네, 1300. 응. 근데 이마필이 포레스트 캠프 자마라서 그러지, 효정이가 그 병합할 때 보면은 마필 아무 하지 없어. 그리고 편성도 지금 사는 가면은 견제 세력이 없어요. 이것도 잘 해놨어. 그리고 에이스티아라는 전번 주까지 천년의 바람 4군 마필과 병합할 때 많이 좋아졌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갑자기 또 안 가 마필이 거부해가지고 제철이가 어쩔 수 없이 되돌아가 버렸어. 용천지상은 이 마필도 그전에 말이 밑에 있었거든. 딱 수보면은 쫙 건너편까지 막 지가 알아서 뛰었어. 근데 이 마필도 갑자기 또 올라왔지. 주 편인데도 말이 안 끝나서 저 거북에 있어. 안 나. 말 주 편인데. 그래서 8번 막 클레베스트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야기했다. 그냥 내가 볼 때는 주로독도 보고, 경주 편성도 잘 만났고 기본 능력 있고 그래서 표정이라면은 편안히 돌 수 있다. 그래요. 이번 경주는 8번 막 클레어베스트 지난번에 선행을 안 가고 따라가서도 3차까지 은혜하고 맞짱을 뜨는데 끝걸음이 라스트 볼링이 오히려 12초 더 나왔다는 거, 많이 변했다는 거. 자, 8번 클레어베스트를 좀 더 세게 보시고 나머지는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고 가십시오. 미치겠다. 솔직히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그 42조 그 대상주의나는 금의 에크미 있잖아요. 병합을 또 이상이 없더라고. 그래요. 이것도 굉장히 헷갈리는 말이에요. 네, 3살짜리니까 이것도 딱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거 되는 말 같아. 네, 되죠. 3살짜리 스타트 능력도 있잖아요. 3살짜리들은 좀 2착 승급했기 때문에 부담도 가벼우세요. 그러니까 3살짜리들은 보시면 안 될까 보네. 달고 가시고요.
자, 2번만 깡돌이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김옥순 기수가 최근에 전담으로 탑니다. 깡돌이가 뛰었던 편성이 또 만만치 원래 않아요. 깡돌이를 옥정이가 조결 안 해. 관련이 조결 원하지만 또 지가 딱 조결 한번 하더라고. 그러니까 깡돌이도 반드시 가져가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로 갑니다. 국산 5등급 1200. 자, 이거는 앞말들 경주입니다. 자, 8번마 라온 엠파이어. 지금은 1군에 있는 수말 단거리 최강자 랭킹 1위마 라온 더 파이터의 여동생. 지난번에 1300 도전에서는 배당판에 아예 나중에는 없다는 식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승급 전에 1300의 장비 무지개. 그때 이동욱이도 장비 무지개 아주 잘 탔습니다. 위대한 한마. 얘네들이 잘 탔고, 뭔가 그때 배당판 돌아가는 것이 수상하더니 문세영 기수가 그냥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4차기에 만족했죠. 자, 그러나 이번에는 다시금 전열을 재정비했습니다. 앞말들 편성을 노리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의 마필이요. 7번 히어로 사랑입니다. 이게 게이트 이탈 속도라든지 선행력은 가장 빠른데 지난번까지는 솔직히 좀 말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조교도 세게 못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변화가 왔다는 거. 그리고 이게 뛰었던 편성이 아주 센 말들하고 사냥마들이 질비한 편성에서 계속 뛰었는데 이번에는 맘먹고 한번 발라버리면 히어로사랑 외곽 주로가 또 가볍다면 그대로 꽂혀버릴 수 있습니다. 주목하시고요. 자, 5번마 리걸하이, 2번마 사레니 티켓. 뭐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겠고 1번마 그린 비바체는 지난번에 선행을 나가서 들어왔습니다만 상대가 워낙 약해서 선행을 간 겁니다. 이거는 세게 보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안현님. 그래서 7번마 히어로사랑은 솔직히 전번까지는 다비드가 아무 생각 없이 조교했어. 근데 이번 주는 딱 마음 먹고 조교하더라고. 무부장이란 마필. 뭐 부주장 기재를 해버리니까 그런 정도 있고. 그리고 이 마필은 또 다비드 기수가 데뷔전 때부터 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돌 수 있는 마필. 그리고 사련이 티켓 있잖아요. 이 마필은 뭔가 전부 다 이거 얘기했던 마필이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고. 응? 이것도 좀 문제가 많이 있는 말 같아. 뭔가 좀 밸런스가 안 맞아. 내가 오죽으면 행복한 문막도 예상 잡다. 야, 잡을 게 없어. 왜냐면 1번이면 잡기 싫으니까 그래서 잡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7번마 히어로 사랑은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마필이 1200까지는 항상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오히려 8번마 라온 엠파이나 문세영 기수 기승이기 때문에 인기를 모으니까 배당판에 떠오르는 말이고 7번 히어로 사랑은 비인기 마필일 수도 있습니다. 인기가 많이 밀리는데. 세영이가 대가리 팔리는. 그렇죠. 라온 엠파이어가 그냥 뭐 대가리 실은 안 팔리는, 좀 팔려도 좀 든든하게 팔리겠네. 그럼요. 지금 3번 다 안 팔렸어요. 지금 리거라이, 이거 보니까 리거라이고 라운 엠파이가 천대길 같은데. 팔놓고 뭐 5번 7번도 팔리겠죠. 7번 뭐 4번 2번 1번 이렇게 쭉 다 팔려나가죠. 근데 8번 라온 엠파이어는 뭐 인기대로 봐주시면 되겠고 문세영 기수 뭐 굳이 뭐 하자가 있는 말도 아니고 조교도 잘했고 이상 없고요. 자, 키는 7번이다. 당일 주로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외곽이 꽂히면 선행발이 꽂힌다. 7번을 놓고 아예 거꾸로 때려도 좋습니다. 여하튼 7번 히어로 사랑 이거 상태가 확 달라졌다. 기억해 주십시오. W 치고 아직 가십시오. W 빨간 걸로 떼고 지금 쳐놓으십시오. W 딱 쳐놓고 여차하면은 선행이 빡빡 꽂힌다 그러면 칠로 거꾸로 때려버려 세영이에 때리고 나머지 받쳐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런 막권 전략도 가능하다는 것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뭐 현장에서 봐서 우리 뭐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추천 내수도 할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포인트가 7번이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고 현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문세영 기수는 뭐 어차피 대가리로 팔리니까요. 자, 6경주로 갑니다. 국산 5등급의 1400. 자, 여기의 말들은 뭐 어느 정도 좀 띵말들인데 3번마 히든 블레이드 지난번에 제가 요 이동화 기수 기승했을 때 이걸 선행으로 생각하고 승부 경주로 가져갔죠. 그때 우리 안성근 님이 배다리 캔디가 말이 너무 좋다.
우리 38 했잖아. 네. 너무 좋다. 사실 그 배다리 캔디는 홍대휘 조교사 그때 그 홍대휘 조교사네 말이죠. 배다리 캔디 홍대휘 조교사 같은 경우는 이걸 지금 하도 못 되니까 강등됐습니다. 강등돼가지고 한 번만 더 근데- 뛰어보고 어떻게 혁기가 잡히려고 그랬다. 그랬죠. 그러니까 배다리 캔디가 강등되었는데 마주가 자꾸 홍대휘 조교사 그러더라고요. 이게 퇴출시키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이번에 못 뛰면 퇴출시킨다. 그래가지고 강등됐는데 이혁 기수가 아예 선행을 가버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야, 나는 히든 블레이드를 당연히 선행으로 놓고 추천했는데 아니 배다리 캔디 혁이가 선행을 가버리니까 아 이거 막건이 깨졌다. 근데 이동해서 침착하니 선입권에 따라가는데 깡돌이도 넘어가고 뭐 별쇼를 다 하더라고. 앞경지 나왔던 깡돌이. 그런데 깡돌이가 무너지고 얘가 넉넉하게 이착을 버텨주는 거야. 아 이동하기 순나서 답답 박수 짝짝짝 치면서 그때 배당도 아주 짭짤했죠. 42배짜리 승부로 저희들이 그때 적중시켜드린 기억나는데 이 히든 브레이크가 엄마가 모마가 쾌도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쾌도 남마 그 계열 그게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스피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끈기도 있습니다. 괜찮은 말입니다. 자 여기에 4번 헌터 블레이드 승급전이지만 커오는 말이고 7번만 투어킨 공백은 있습니다만 3살짜리 순발력이 있는 말이고 8번 무장도 3살짜리 말. 이 구도인데 3번 한번 축으로 더 갈까요? 한 번 더 갈까? 이번 주는 솔직히 추천하고 싶어서 아니 왜 그러냐면은 아니 요즘에서 응. 한 번은 솔직히 못 꺾어 못 꺾는데 이게 1400이잖아요. 1400 직선주라 길거든. 힘주고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제 병합할 때 일요일 날 병합할 때 그 10점 로얄 테리 예산마필 로얄 테리랑 마필 병합을 해. 아 그것도 인정을 해야겠다 했는데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말이. 근데 상대가 지난번보다 더 약해. 없어 말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분명히 또 대가리 팔릴 텐데. 아니 그때 이럴 때는 한 번 더 가야지. 왜냐하면은 헌터 블레이드 승급전 8번 무장 승급전 딱 타는 경기 조건도 좋네. 선행이야 뭐. 나는 산다 그러면 음. 빌킬 딱 노리고 싶어. 빌킬 나이 5살. 참 나이 먹은 말들 좀 아니 아니 그거 못 보려고 볼 말이 없잖아. 아니 그렇다고 5살짜리 26전에 딱 한 번만 그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그 26전 때 가지고 인기대가 조교 좋고 팔리고 텐데가 왜 본질이 그거야. 이것도 상태가 뭐 그날따라 근데 헌터는 저게 잘해놨어. 헌터는 불신 같은 26전에 딱 한 번 들은 말이야. 이렇게 재수 없으려고 7번 만에 이거 3사가 천대끼리 팔 거 아니야. 아니 뭐 천대끼리 팔리던 보스 베이비는 조교는 항상 잘 하는데 발을 안 바꿔. 이것도 16전에 빵빵짜리예요. 발을 안 바꾸니까 그래. 발을. 그래서 여기 있는 말들 나이 말고 여기 전적 많은 말들 다 버려버리고 없어 그러면 3번 4번? 3번을 놓고 3살짜리들만 보시면 돼요. 4번 헌터 블레이드 무장은 아닌 것 같은데. 무장은 1800 못 사잖아 이거. 약전을 그래도 3살짜리들은 좀 보는 게 나아. 그러니까 3, 4 막군이 가장 좋지. 뭐 천대끼리일 텐데 뭐. 천대끼리 못해. 또 들어오는 말만 사야지. 없어 뭐 그럼. 나이 먹은 말고 어거지로 뭐 부이킨 26전에 9번 보스 베이비 16전에 방송 아니 보스 베이비 아니 얘기는 안 돼. 얘기하면 이거 포리스 캠프지 아마 1400 없어 그 말이. 그래서 3번은 인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선행마가 또 없어. 얘가 선행을 쉽게 가버릴 것 같아요. 7번은 투어키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휴양했는데 48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휴양을 해도 꼬철 때리는 마방이니까 지금 또 순발력 있는 말이니까 주로가 가볍다면 그냥 끌려 들어버리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3살짜리 4번 헌터 블레이드 7번 투어키 이런 말들은 전부 1,400도 팔렸네. 네. 일단은 3살짜리들은 좀 더 보십시오. 5등급의 약체입니다. 약체이기 때문에 3살짜리 좀 봐주시고 2번만 럭셔리 킹은 지난번에 가능성은 보여줬습니다만 얘도 32전에 아니. 32전에 1승짜리예요. 내가 한 2번 추천해봤는데 그러니까 나이 먹은 들은 말든 다 이렇다니까. 32전 보브캣 어디 브이킨 26전 그거 보스 베이비 16전에 방송 이런 말들 보지 말고 젊은 애들 좀 더 보십시오.
자, 7경주로 갑니다. 혼합 4등급에 1300. 자, 안성훈님 추천해 주네요. 자, 1번마 KN 스케치 직전 로열테리하고 같이 뛰었죠. 로열테리 3번하고 같이 뛰었는데, 로열테리는 기복만데 지난번에 약간의 어부지리성도 있었고요. 앞선이 좀 무너졌고 올라왔고 부담도 조금 늘었고 예우는 6살짜리고, 반면 1번 KN 스케치는 뭐 4살짜리니까 이거는 좀 더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2번 아르폰스, 이거는 뭐 우리 안성근님 좀 싫어하는 말이지만은 이거는 나이가 7살이라도 지 갈 길은 갑니다. 선행 은근히 끈기가 있어요. 선행 안 가고도 꾸역꾸역 지난번에 삼복에서 아주 재미를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슈퍼블레이드 3살짜리하고 같이 뛰면서도 10번 게이트에서 선입권에서 10번 게이트에서 선입권에 뛰어가지고 그대로 3짝 붙이더라고요. 삼복에서는 배당이 아주 좋더라고요. 이 말은 선행을 가면 또 뛰어요. 이번 아르폰스 나이 먹었다 해서 여기는 무시하면 안 되고. 저번 한강돌풍이 문제인데 지난번에 폐출을 나면서 완전 바닥을 쓸어버렸는데 기본기는 있는 말입니다. 선행 선입 다 됩니다. 한강돌풍 은근히 끈기가 있어요. 10번만 파인팜, 이거는 뛰었던 편성이 빡빡하죠. 지난번 편성이 셌죠. 라누트 제다이포스 그 편성이었죠. 제다이포스, 저는 지난번에 솔직히 제다이포스 라누트 이거 주력으로 갔는데 배당이 너무 없었죠. 그때 같이 팔렸던 말이 팝입니다. 10번도 편성상 충분히 되고요. 아니. 1번마 KN 스케치는 전반에 비스타르 기수가 1번 게이트, 로열테리 3번 게이트 정이야. 로열테리는 내가 지금 언젠가 한번 추천 한번 해서 따라가지 못해. 근데 직전에도 3번하고 1번하고 다른 애들 다 사고로 돌고 중간에 오는데 얘 둘이 바닥에서 손잡고 있었어. 그래서 나왔을 때 날라돌았어. 근데 원래 KN 스케치가 원래 스타트가 늦는 마필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KN 스케치는 이제 인정하고 솔전으로 믿을 마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1번은 인정하고 나머지 현장에서 좀 제가 최대한 앞쪽에서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3번만, 2번만 아르폰스 같은 경우는 43조 있을 때 조교가 안 됐어. 주행 거부 악돼 있어가지고 조교를 하질 못해가지고 24조, 그러니까 24조가 대단한 게 49조나 다른 마방에서 간 마필들은 전부 어떻게 아무나 해요. 그래, 이주 말들은 다 따라가게 만들고 말 잘 만들어. 서홍수 조교사 의외로 잘 만들어. 서홍수 조교사가 그 집 마필들은 진짜 선행 마필 별로 없어. 이거 하나만 딱 선행 마필. 전부 되돌아오는 잘 만들어. 여하튼 이런 경기를 안성현이 추천해 있습니다. 1번 KN 스케치 놓고 후차권 압축한다니까 현장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스포츠 조선배, 대선 경주면은 그분 좀 떨어지는 마필입니다. 국산 장거리 경주입니다. 국산 장거리 경주로 따로 모아놨는데 레이팅이 1군 마리는 13번 금화예금이 1군에서 뛰었습니다만 전략 하향세가 뚜렷하죠. 레이팅은 80으로 가장 높고, 자, 이번 경주가 2000m입니다. 그리고 경주 방식이 별정 B형, 이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경주거리 2000m라는 거하고 핸디캡이 아니고 별정 B형. 별정 B형은 제가 누차 설명을 드리고 알죠? 그러니까 레이팅 가장 높은 금화 에크미를 중심으로 얘가 58, 나머지는 구간별로 이렇게 한 단계씩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최강 게임하고 금화 에크미가 레이팅 80, 78 이렇게 가장 높죠. 그래서 얘들이 58이고 나머지 그룹 애들이 지금 그 구간별로 자르다 보니까 56, 57, 57, 56. 그러니까 가장 낮은 놈이 54가 다죠. 예? 그러니까 정문 볼트도 58이네. 이게 핸디캡하고는 격차가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핸디캡 같으면은 지금 최강 게임하고 금화 에크미 정문 볼트가 58이면 나머지 애들은 52짜리도 있고 51짜리도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별정 B형으로 하다 보니 구간별로 이렇게 3개씩 짜게 해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부담 중에 편차가 크지 않다. 그래서 레이팅 높은 놈이 일단은 조금 더 유리하게 짜져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고객 별정 B형이라는 게 일단 하나의 포인트고, 그 다음에 2000m
뛰어본 놈도 있고 안 뛰어본 놈도 있고, 그리고 거리 적성이 2000m 되는 놈이 있고 안 되는 놈이 있고, 그것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조건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조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 그 나머지는 뭐 조교, 주로를 또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선행마가 딱 두 마리 있죠. 8번마 한강의 기상하고 11번 매니챔프인데, 당연히 이 두 마리는 당일 주로 상황을 보고 선행이 조금 유리하게 돌아가면은 얘들 중에도 한 마리는 가져가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버려도 되고요. 뭐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8번 한라의 기상, 출전 주기가 10주로 좀 길어졌는데, 파행 치료를 좌전지 파행, 우전지 파행 해서 파행기가 16번이나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료 현황에 보시면은. 그래서 최근에 조교 강도를 조금 못 높인 게 그게 조금 요마필한테는 엄청나게 조금 영향을 미칠 것 같고, 11번 메리챔프는 지난번에 3월 달에 멀로가 타서 2000m 한번 경험은 해봤습니다. 선행마 두 마리 간단히 짚어드렸고요. 자, 레이팅 높은 마필 먼저 9번마 최강게임 2주 만에 나옵니다. 이거는 당일 인기도에는 오히려 좀 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장 수상한 마필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2월 12일 날에서 지난 4월 22일 날 2달 더 길어졌죠. 2달하고도 한참 길어졌는데, 이게 당연히 대가리로 팔려야 되는데, 초구 배당판에서 그때 오래 함께 하자 48조 말이 대놓고 딱 돌리면서 얘가 없다는 식으로, 얘 빼고도 배당이 오래 함께 하자고 에이스 삼성이 대기를 막 뚫고 야, 이건 무슨 일이냐. 최강 게임이 그때 없다, 안 간다라고 배당판에 아예 선전포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2주 만에 여기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맞췄고 지난번에 조교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강 게임은 2000m 많이 수화해봤잖아요. 작년도 그리고 4살 때 한참 좀 어느 정도 또 휴양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말은 2000m에서 거리 경험도 있고, 그리고 2000m 기본 타임이 가장 빠르게 나오는 마라필입니다. 최강 게임 당일 2주 만에 나오기 때문에 인기 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배당으로는 주목하셔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7번마 티즈 바로우즈가 거리 적성 가장 깁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장거리형 마필, 중장거리형 마필, 2000m에 어제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고, 지난번 또 보니까 거꾸로 뭐 1800 되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9번마 최강 게임하고 5번마 최고 블랙이 같은 마주입니다. 같은 마주인데 최고 블랙은 장거리형 마필이면 맞습니다. 그러나 캐리어가 너무 짧죠. 1800을 뛰어봤는데, 그러나 얘도 장거리는 소화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일본 쪽에서 도입된 쿼드릴의 자마, 일본 쪽의 마필들은 다들 좀 거리적서 길죠. 쿼드릴의 자마, 쿼드릴 자체가 일본에서 왔는 마필이니까 이런 거리적성 길게 나옵니다. 제형이 거. 그리고 나머지는 8번 한강기상하고 요거는 우리 하나님 조교 좀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6번마 퀸즈투어는 한말입니다. 한말 지난번 동아일보에 한말 대상유지 나갔다가 한말들한테 못 이기고 열로 왔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음표는 던져놓고. 매니챔프 있잖아요. 11번. 11번 매니챔프. 전번에는 모르겠어, 진짜 잘 탔어요. 체형 자체가 보폭이 늘지 않아가지고 이 마필 내가 알기로는 1200까지는 가능해도 코너 4개까지는 좀 힘들지 않나, 보폭이 늘지 않고. 그리고 그 한강의 기상은 8번 한강의 기상은 혁이가 조교하는데 발도 안 바꾸고 전성기 탄력이 전혀 나오지 않아. 그래서 이번 경기는 앞선이 버틸 수 있는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7번마 티즈 바로우즈는 인정하지만은 나머지 마필들은 투투 키직이야.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그래도 기순술로 봐야 되지 않냐. 7번 이후로는 전부 기순술로 봐야 될 마필 능력들은 전부 출전이요. 정부볼트도 그렇지. 전혀 안 나오지. 남산 시대도 이거 실망했어. 아니 그 전번에 3월 19일 날 좋았거든. 말상태 너무 아니고. TQ 파이는 저거는 잘했는데 공백 있고 뭐 없어요. 그래서 7번마 T 바로 인정하지만은 또 천행 마필들이 버틸 수 있는 마필이 없다.
그럼 칠놓고 이제 기술술도 봐야, 여기서 마필 능력보다도 저는 기술술로 봐야 된다 생각. 그러면 5번 최고 블랙, 6번 퀸즈 투어, 9번 뭐 최강 게임. 퀸즈 투어는 기술술로 보면 임기훈이지. 나는 설명해줄게요. 퀸즈 투어 월요일 딱 이제 대부분 일요일 날 딱 마무리 조교하고 월요일 날 기수들이 딱 테스트를 해. 근데 월요일 날 기훈이가 마음 먹고 딱 놔줘. 마음 먹고 딱 놔줘. 저기서 잘 와. 어우, 좋아졌네. 해서 이게 직선이 이러니까 발 딱 받고 마필이 획 삐져가지고 말이 삐질 안 해버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추천하냐. 앞말이 한계도 있죠. 앞말이고. 그리고 이번 경주에 일단은 선행마 8번 한강 이상이 아마 당일 인기를 상당히 먹을 겁니다. 7, 8이 데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한강 이상이 파인기 때문에 그런지 조교도 영 아니라면서요. 발도 안 바꾸고 마필이 이상해. 그러니까 한강 이상 이거 과신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일 주로 덕을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 한강 이상이 말이 안 좋더라고요. 제도 동영상 조교를 보는데 뭐 그 밑에 하위군 말을 한테도 못 따라가더라고. 쫓아가기 바쁘더라고. 그럼 이게 선행을 아예 못 나가 버리면은 메리챔프가 자연스럽게 선행을 가는 거 아니야. 그 주로가 그냥 완전 선행 주로라 이러면은 예, 다비드 이거 그냥 꽂혀 들어가 버리면은 빠바방 터져버리지. 왜냐면 이제 한강 기상이 좋으면은 얘가 아예 지워버리는데 속 시원하게 지워버리는데 얘가 한강 기상이 내가 봐도 제 눈에도 제가 뭐 조교를 전담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은 동영상 조교를 보는데 무슨 한강 기상이 옛날 왜 이래? 잘 봤어요. 그 용우지마 있잖아요. 용우지마 이마필은 조교는 항상 잘 나가는데 이마필은 안토니 외에는 도저히 우리나라 기술들 못하. 왜 그러냐면은 용우지마는 거리가 1700까지밖에 안 돼. 그지? 얘는 2차 등록이야. 그러니까 뭐가 하나가 안 나왔어. 얘가 대신 들어오는 거야. 용우지마는 이마필은 좀 문제가 많이 있는 말이야. 그 윤석열 때 보면은 솔직히 추천 못해. 그리고 레이팅 너무 차이나. 이게 58이잖아. 말이 없잖아요. 그럼 티즈 바로 50, 70, 그래도 70대는 돼야 그래도. 지금 그럼 9가 된다는 얘기네. 9가 되죠. 9를 제가 처음에 이게 하나씩 정리해보면 네 볼트 아니지, 남산시도 아니지, 정문 볼트 진짜 아니지. 이걸 픽파이 아니죠. 픽파이 아니지. 저거 원래 그래도 다른 거 아니죠. 퀸즈도 그렇지. 한강이상 아니지. 원평 코드 이거 언제 올라와? 이거 그러니까 이거 안토니아나 올라오지. 예, 이거 못 없어. 그럼 진짜 되네. 그러니까 9번 최강 게임도 가져가시면 됩니다. 맞아, 되네. 그래서 티즈 바로를 중심으로 일단은 가져가십시오. 중심으로 가는데 오버마 최고 블랙하고 최강 게임이 더군다나 같은 마주다. 최강 게임 최고 블랙 이강훈 마주가 두 마리를 왔다. 어지가 그만큼 돋보인다는 뜻입니다. 5번, 9번도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선행마는 뭐 현장에서 판단을 하십시오. 11번하고 8번은 전형적으로 앞에 가는 말들은 현장에서 최종 점검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선 경주는 현장의 변수들을 좀 감안해야 되니까 현장 속보 때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합시다. 일단 티즈 바로우즈가 여러모로 거리 적성이나 뭐 최근의 마필 상태나 뭐 이런 거로 봐서는 티즈 바로우즈가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8경주를 정리하고 현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경주로 갑니다. 국선 3등급에 1700. 자, 제가 한번 추천드릴게요. 이건 말이 몇 마리 안 됩니다. 9도로 단출한데, 되는 말은 아마 5번마 KN 언더킹하고 8번, KN 언더킹이 아마 대가리를 팔겠죠? 5번, 8번. 8번 원포인트. 지난번에 우리 안성근 님이 말이 완전히 좋아졌다. 이거 절대 빼면 안 된다. 세게 바로 갔더니 아예 선행을 하는데 예전에 그 기량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부담 2kg 늘었습니다만 편성이 오히려 지난번보다 약하고요. 5번, 8번 기본적으로 팔립니다. 여기에 2번 논스톱 기성, 3번 명진데이 돈세이 마필 일단 이렇게 있는데 자, 2번만 논스톱 기성은 지금 승급전이기 때문에 이게 핸디캡이죠. 그렇다 보니까 4kg가 가벼워져 있습니다. 이게 1800 많이 뛰었습니다. 여기가 1800 선행 아닌 선입으로 들어오는 마필인데 한동안 슬럼프 빠졌다가 지금 지난번부터 다시금 컨디션 살아났습니다. 2번 게이트에 4kg 감량에 2억 무시해서 안 됩니다. 잘했네요.
자, 8번 56km 이거 산에 갈 수 있나? 선행 안 가도 돼. 외곽 채찍으로 가도 돼. 저거는 잘 해놨어요. 지난번에 세게 봤잖아. 아, 예. 괜히 이렇게 나 이거 미쳐버리겠네, 이거. 다비드가 저기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말이 조금만 말라도 크게 또 능력이 되니까 네? 저기를 세게 해야지. 이 키는 논스톱 기상에 잡고 있어요, 논스톱. 저게 가야 내가 가면 앞에 가면 무조건 버틸 수 있는 그런 보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안 가도 돼. 어? 따라도 가. 최근 계속 따라갔어. 아, 저것도 앞에 숨벌리 있는 맛이에요. 그래, 뭐, 맘먹고 앞에 갚을 수 있어. 게이트가 1700이니까, 여기 스타일에서 이거 아마 선행을 가버릴 수도 있어. 여기가, 요게 제일 재밌는데, 올 토요일 일요일 중에 다 삘삘한데, 이게 제일 재밌는 말이야. 저 마피는 내가 나에게 몇 번 추격했어. 진짜 나올 때마다 추천했어. 그 전에 인기 없을 때 생김새나 뭐 발 쓰는 거나 취향 자체 다 저승 실제 못 들어가더만은 그때 앞에 가서 한번 입상하더만 그때부터 뛰는 거 아니야. 그래요. 이번 경주 인기도는 2번이 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5번, 8번이 더 위주로 팔릴 텐데, 그러나 2번 노스피상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저는 요거에 포인트를 맞추고 거꾸로 공략할 겁니다. 현장 반드시 확인 부탁드릴게요. 승부레인 성장. 자, 10경주로 갑니다. 국산 4등급의 1400. 자, 이번 경주도 조금 이것저것 팔려나가는 편성인데, 제가 다시 한번 추천드릴게요. 자, 일단은 3살짜리 한번 먼저 살펴보면요. 4번마 라온 아메리칸이 3살짜리, 8번마 하이그랜드가 3살짜리. 하이그랜드도 지금 최근에 초올리는 말인데, 이거 승급전에 무시해서는 안 되겠고요. 특히 4번마 라온 아메리칸이 지난번 썬더플래시 6번하고 같이 뛰었죠. 알찬 누리도 2번하고 같이 다 뛰었는데, 4번 라온 아메리칸이 그때 최고명 기수가 팔리기는 팔렸는데 좀 덜덜하게 팔렸는데, 그때 4월 9일 날 요게 7경주였고 그게 7경주였고 그 다음 경주가 8경주 동아일보의 안말 대상 경주. 그러니까 최고명 기수 라운드 스포트, 말이 좀 헷갈리는데, 라운드 스포트 타고 2등 할 때, 그때 이동화가 뭐죠, 그 걔가 우승하고 할 때, 그때 대상 경주를 앞두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최고명 기수 그렇게 타면 안 됩니다. 대충 탔어요. 설렁설렁. 큰 의지 없이 선입권 따라가면 되는데, 선입권 따라가다가 중반에 아예 밀고 선행을 나가가지고 오히려 자폭한 듯한 느낌을 지금 받았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1400 뛸 때 송재철이가 28초 대 타임을 끄는데 얘는 29초대로 완전 씌워버렸죠. 그때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대상 경주 신경선이라고, 이거는 최범익에서 좀 얼레벌레 탔다, 이런 감이 들었단 말이고요. 자, 그 외에 뭐 1번 히든 블레이드, 9번은 희망 챔프, 6번은 선드 플래시, 다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되겠네요, 안혜님. 뭐 히든 블레이드는 내 이거 성혁이가 저기 아니 누가 죽여서 뭐 갑자기 뭔 세행이야? 좀 민호가 지금 그리고 뭐 4번 라운 아메리카냐 뭐 저기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정화필은 편성만 마저 갈 수 있는 막. 저는 9번만 희망 캠프 이제 그런 빨리 됐다. 이 마필이 원래 제가 2월 26일 날도 그때도 아쉬움 남은 게 있었고, 그때는 이제 다비드 기수가 처음 기승하는 바람에 졌던 마필이지만은 이번 주는 조교를 잘했고 충분히 1400 소화할 수 있는 마필. 그리고 10번만 빅레드 5살짜리. 솔직히 이게 1400 경험이 없어. 그래서 제가 출전을 못 하는데, 다음에는 2번 말고 1400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동지야 이거는 조교를 잘 나오는데, 솔직히 1400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못해. 그래서 10번만 희망 챔프, 9번만 희망 챔프를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저는 9번만 희망 챔프도 가져가고, 지난번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3살짜리 4번 라운 아메리칸. 3세 말들은 항시 더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음 대상 경주에 있어가지고 얼레벌레 제대로 승부를 못했다. 자, 이번에는 뭐 제대로 된 승부를 보여줄 겁니다. 4번을 놓고 공략 들어가는 추천돼 있습니다. 현장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1등급 1400. 1등급의 참편성은 아주 약합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말들 많아가지고 좀 쉽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자, 1번 와우와우. 너무 대상 경주 위주로 추천하다 보니까 최근에
취지를 못했죠. 1월 29일 날은 이마필이 12월 달에 그때 대상경주 때 이거 하위군에서 점핑해서 한번 출전해봤고 그래가지고 입상하면서 배당을 터뜨렸고 1월 29일 날은 그날은 11번 게이트에서 또 장산 레이저를 깨부수면서 우승했고 그리고 지난 3월 5일 날은 11번 게이트에서 또 입상을 했고 지난번에는 부산 너무 센 편성이 나갔죠. 부산까지 내려가면서 12번 게이트 무리하고 이게 너무 쉬지를 못했어요. 지난 겨울부터 지금까지 너무 4, 5개월 동안 쉬지를 못해서 그런지 컨디션은 때는 조금 못 미칩니다. 그러나 말의 능력은 되고요. 자, 이번 아이언삭스 지난번에 노렸는데 그때는 안쪽 주로가 굉장히 무거울 때였습니다. 1, 2, 3번이 죽어나가는 날이었죠. 그때 크린업 해피가 외곽에서 그냥 여기 6번 막 글로벌 캡틴하고 2번, 3번, 6번이 지난번 같이 뛰었는데 내심 아이언삭스를 노렸는데 그때 1, 2, 3번 게이트 굉장히 안쪽이 주로가 무거웠어. 그리고 외곽에 있는 발들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입상하는 그런 케이스였죠. 그리고 여기에 4번 대한질주 얘도 한풀 꺾였어. 그러나 얘는 선행을 가야 돼. 뭐 이런 구도인데 안현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요, 제가 이 11금 이거 편성에 다 짜여 나와 있잖아. 이제 와우 때문에 우리 조교변 사님께 얘기를 했어. 컨디션이 너무 아니다. 예? 제가 이거 3월 5일날 순군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30일 단방에 그냥 했잖아요. 그때는 말이 솔직히 미쳤어. 이제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앞에는 항상 D가 좋아야 정상적으로 해요. 근데 굽어가는데도 메가리가 하나도 없어. 또 습복을 하는데 전혀 탄력 나오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1번만 꺾을 사람은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 안 사. 근데 예상은 솔직히 빼지는 못해. 예? 부담도 가볍고 조건이 좋았어. 예. 그리고 아이언삭스는 이게 능력 부진 제거음 후 지금 따라가면서 건들고 조교 상태는 제일 잘한 게 아이언삭스야. 조교 이상이 없어. 항상 잘해. 대한질주도 약간 호전세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 내가 오죽으면은 별나라 신사 점핑한 마필을 예상을 잡았냐고. 취입이 된다면 6번 글로벌 캡틴이 지난번에 꺾으면 확 살아도 컨디션이 살아나더라고. 아, 내가 그때는 이 마필을 내가 안 되냐 저거 언제 올라오고 저거 언제 올라오고. 결국 늦게 올라왔잖아. 늦게 올라왔잖아. 저기는 항상 잘해. 그냥 내가 그러잖아. 80에 이게 저게 되면 올 것 같은데 못 올라오니까 내가 이 길을 못 오는 거야. 그동안 얘가 대단경주 쓸데없이 나가면서 너무 말이 기가 죽었어. 다 이런 거 다 대상주 나가서 그래. 네. 일반 경기에서 상금. 아무튼 1번만 아우고는 조금 축구로서는 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좀 팬 여러분께서 마지막 경주는 일찍 가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러시면 안 되지. 지금 마지막 경기인데 그래도 먹어야지. 난 그러면은 돈을 먹고 뛰었는데 지금. 제가 맞고 산다 그러면은 대한질주의 아이언삭스 글로벌 캡틴 딱 2방 사고 싶어. 그러면 2번, 4번, 6번. 예. 그렇게? 어. 이름 뭐 현장에서 봐서. 아니. 처리하라 그러고. 알았어. 뭐, 이런 것은 솔직히 내가 요거들과 얘기를 못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아이언삭스가 다빈에 타서 참 제대로 못 타서 좀 실망을 했는데. 이게 힘 맞대는 게 사는 같잖아요. 근데 각지를 변경하고 있는 거. 저는 문세영 기자 이번 아이언삭스 한번 노리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노렸는데 그때 안쪽 주로가 무거우니까 다빈이가 외곽으로 3번 게이트에서 뽑아가 외곽에 직선 주로더라도 외곽으로 추진하려고 막 애를 썼는데 그 바람에 타이밍을 다 놓쳐버렸어. 그냥 앞에서 끝나버렸잖아. 라운드 탑맨하고 이트제트가 레이스를 그대로 끌고 가버리니까 투입할 타이밍이 못 잡은 거 아니야. 그리고 사실 3번만 크리남 해피도 지난번에 보니까 끝이 한 7말 치고는 때깔도. 아니, 그리고 이게 1400 경험이 없어. 1400. 1200까지는 항상 되는데 1400 경험이 없어. 그래, 요거 또 1400이니까 이번 아이언삭스가 더 재밌는 거야. 이게 솔직히. 그래서 아이언삭스는 일본에서 계속 1800까지 돌고 뺑 돌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경주는 주로 상태도 확인해야 되고
여러모로 지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믿고 때릴 말이, 왜냐면 일본이 정상적인 컨디션 같으면은 이를 놓고 해야 되지만은 지금 컨디션 피로 누적으로 좀 다운돼 있으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이번 아이언삭스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싶고, 우리 하나님은 대한질주가 조금 호전세를 보인다고? 조금 아니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직접 우리가 그랬잖아. 우리은이가 탔을 때 두 번 다 완전 말이 그때 우리가 이거 자신 있게 꺾어줬잖아. 근데 이제 이제 추월이니까 이제 꺾을 수는 없다. 솔직히 이게 말이 좋으면은 솔직히 이걸 놓고 하는 게 맞지. 이게 그래. 단독 견해니까. 그러나 이것도 완벽하게 컨디션이 올라오지는 않았다. 그리고 뭐 그거는 현장에서 다시 한번 처리를 하겠고요. 일단은 6번 글로벌 캡틴 이것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관심권에 두고 가실 것을 당부드리겠고, 현장에서 다시 한번 이거는 맞군 조합을 하도록 합시다. 자, 이상으로 일요 양기 경주 살펴봤습니다. 쉽게 풀 레이스도 있습니다만은 함정이 있는 경주도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 당일 현장에서 이 변수들, 컨디션, 배당판 흐름, 특히 주로 상태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세심하게 배팅해 주십사.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